자, 일단은 오늘 할 거는 합성함수예요. 그리고 역함수도 좀 할 거야. 그래서 갈 길이 좀 멀어요, 오늘은. 합성함수. 일단은 요거 합성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함수 두 개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 자체는 그래. 어떤 함수가 대응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상황에서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대응이 되고 나서 걔가 다시 한 번 또 대응이 되고 다시 한 번 또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합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써요. F 동그라미 GX, 뭐 F 서클이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자, F 동그라미 GX라는 이런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야 라고 읽으시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냐라고 했을 때 F랑 G가 전부 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내가 G라고 할 거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X에 만약에 1, 2, 3이 있고 Y에 A, B, C가 있고요. Z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라고 쳐보자. 이 상황에서 G라는 함수가 만약에 1은 B한테, 2는 A한테, 3은 C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GX라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라고 했을 때 A, B, C라는 애가 알파, 베타, 감마에 각각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그럼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얘네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게 보일 거란 말이야. 봐봐. 내가 이 F 동글 G라는 요 함수에다가 1을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야. F 동글 G1이라는 건 그럼 뭘까 하고 봤더니 얘가 먼저 대응이 G에다가 먼저 일어나요. 1을 G에다가 집어 넣는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1을 G에다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B가 나왔거든. 그럼 이 B를 다시 한번 F에다가 집어넣어서 감마가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얘를 1을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오고요. 그 B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감마가 나와서 얘는 최종적으로 감마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써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동그라미를 필요하다면 괄호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하셔도 돼요. F 괄호 G1이라고 놔주면 얘도 이제 G1이 B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B로 바뀌고요. FB가 감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감마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대응이 연쇄적으로 하나하나씩 쭉쭉 따라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 아,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서 2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C가 돼서 C가 다시 베타가 되니까 3 집어넣었을 땐 베타가 나오겠다라는 건 알겠어.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집합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집합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잖아.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 치역이 합성함수에서는 치역이자 F의 정의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F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의역이 되고, 그거를 다시 집어넣은 알파, 베타, 감마 얘네들이 이제 치역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합성함수도 역시 함수거든요. 얘도 함수니까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 주셔야 돼요. 봐봐.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었냐면 올앤 원이었거든. 전부 다 화살을 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한 번씩은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었었어. 그러면 합성함수도 함수다 보니까 얘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존재하는 함수는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 존재를 얘가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g라는 함수, 먼저 대응이 되는 요 함수를 우리가 편의상 속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 나중에 대응되는 이 f라는 함수 있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겉함수라고 부를 거거든. 그럼 얘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대응이 되고 그 다음 얘가 겉함수로 들어가서 대응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자, 그러면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먼저 대응되는 속함수에 치역들이 있겠죠. 속함수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이 있지. 속함수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이 누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겉함수에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자, 이 상황은 직접적으로 막 뭔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의 자체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얘가 1, 2, 3이고요. 얘가 a, b, c야. 그리고 나서 요렇게 대응이 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근데 이제 x에서 y, y에서 z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y에서 z로 가는 함수는 a, b, c, d에서 b, c, d가 알파, 베타, 감마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먼저 대응되는 이 함수의 치역은 a, b, c지. 그지? 그럼 얘가 이 y에서 z로 가는 함수에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니?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봐봐. b, c, d가 화살을 쐈어. 근데 문제는 1이 a한테 가고 a가 갈 데가 없어요. 쏘는 애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전부 다 쏴야 되는데 안 쏘는 애가 존재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써 있는 게 우리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래. 합성함수라는 건 결국 두 개의 함수가 대응이 서로 연결이 돼서 연쇄적으로 1을 넣으면 b, b를 넣으면 감마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내가 두 개의 함수만 합성을 시켜놨는데 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합성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니까. 자, 어찌됐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냐라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자, 이게 여기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딱히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출제가 됐을 때 다른 데랑 엮이면서 난이도가 빠바박 하고 올라가.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자, 첫 번째는 F 동그라미 G랑 그 다음에 G 동그라미 F랑은 같지 않아요가 일단 첫 번째 성질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교환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2를 하나 2 곱하기 1을 하나 결과가 같아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랑 G에다가 F를 합성한 건 그 결과가 달라.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지 않을 거고 우연히 같은 함수들도 있기는 할 거야.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너네가 일단 함부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내가 G 다음에 F를 연결하는 거랑 F 다음에 G를 연결을 하는 건 당연히 그 결과가 아예 달라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실제로 함수를 뭐 만들어 보고서는 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 싶어. 그냥 순서가 뒤바뀌는 건 좀 조심하자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F 동그라미 G 동그라미 H에서 세 개를 합성을 한 상황이라고 한번 쳐보자. 이때 얘네 둘을 합성한 것과 얘네 둘을 합성한 게 있을 텐데 이 합성한 순서가 얘가 먼저 합성이 되나 얘가 먼저 합성이 되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합법칙은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따르게는 우리가 괄호의 의미가 크게 없다. 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H에다가 넣고 그걸 G에다가 그거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어도 H에다가 넣고 그걸 G, 그걸 F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결국 그 순서상에는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문제 풀 때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i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이 i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란 얘기는 집어넣는 애랑 나오는 애랑 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g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여기가 1, 2, 3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 1, 2, 3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i라는 함수, g라는 함수 두 개를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g는 1, 2, 2, 1, 3, 3 이렇게 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1, 2, 3인데 항등함수라며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2는 어디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 확인 한번 해봐. 자, 그냥 g라는 함수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2 넣으면 1 나오지. g랑 i랑 합성을 한 상황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그대로 나오는 거 맞지? 여기가 어차피 그대로 복사가 될 거니까 1이 2면 2는 2로, 2가 1이면 1은 1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항등함수야 얘들아. 집어넣은 거 나오는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성해봤자 그냥 g라는 함수랑 똑같을 거라고. 얘는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g랑 i랑 합성을 해봤자 얘도 그냥 그대로 gx라는 함수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항등함수가 보이면 그 항등함수는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고, 얘도 역시 뭐 크게 특별하게 뭔가 짚고 넘어갈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요게 뒤에 가서 역함수랑 같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 자, 그래서 그 전에 그냥 기본적인 합성함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잘 계산을 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합성하는 걸 보여줬고, 그 합성함수에서의 함수값 찾는 거 하나하나 쫓아가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원소 대응인 걸 가지고만 표현을 했어. 자, 예를 들어서 원소 대응이 아니라 fx가 2x 플러스 1이고요. gx가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다라고 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를 합성했을 때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봐봐. f동글 gx라는 함수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2를 집어넣고 싶어.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g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냥 대응을 연쇄적으로 하나씩 쫓아가시면 되거든.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8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f에다가 g2라고 괄호로 바꿔서 동그라미를 생각해 줄 수 있다며. 그럼 g2가 8이니까 얘는 결국 f8이 되고요. 그럼 f8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 17이 돼서 그냥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어떨 수도 있다. 얘를 f동글 gx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2를 집어넣어도 괜찮아.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잖아. 봐봐. f동글 gx는 fx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야. 잘 생각해봐. 누구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fx가 얘란 말이야. 여기 있는 요 x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gx인 x 세제곱을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다 x 세제곱을 집어넣으면 f에 x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또는 뭐 gx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걔가 2 gx 더하기 1이 되겠네. 근데 gx가 x 세제곱이라며. 그럼 내가 여기다가 x 세제곱을 집어넣어서 2x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써줘도 되겠네. 그래 놓고 나서 봤더니 얘가 뭔 거야? f동글 gx인 거야. 그럼 이 f동글 g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6 더하기 1이라서 17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에 대한 뭔가 문제를 풀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짜 집어넣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진짜 함수를 합성해서 푸는 것도 괜찮더라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뒤에 가면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나오고 해서 오늘 할 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식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보통 많이 힘들어 하거든. 근데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서는 출제가 돼요. 출제가 돼. 안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선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어야겠죠. 자,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마필 개념 익힘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하면서 내가 유형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혹시 개념 설명 끝났어요? 아니요? 왜요? 왜?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오늘 거 어렵다고 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서 들으세요. 얘들아, 니네